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은 날씨가 화창해서 야외에서 사진 찍기 좋은 때입니다. 이번 시간은 사진 찍기 좋은 야외나 고궁 같은 장소들에서 풍경을 찍을 때 알아두면 좋은 팁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사진을 찍기 위해서 야외로 나와 봤는데요. 자, 이렇게 탁 트인 공간에서 찍을 경우에는 경계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멀리 보이는 산과 건물 위쪽의 실루엣 부분이 중간 정도에 위치했을 때와 그 다음 아래쪽으로 위치했을 때, 그 다음에 위쪽으로 위치했을 때,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 차이점을 크게 느낄 수 있죠. 보통 중간에서 약간 아래쪽으로 많이 두고 찍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좀 더 피사체를 강조하고 웅장하게 보이기 위해서는 하늘을 좀 줄여서 찍는 경우가 있고요. 개방감과 확장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위쪽을 좀 올려서 하늘을 주제로 찍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런 건물 같은 것을 찍을 때는 정면에서 이렇게 찍는 것보다는 약간 비스듬히해서 건물들 여러 채가 이런 식으로 나열되어 있는 식으로 찍으면 훨씬 더 세련되게 찍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이런 건물을 강조해서 찍고자 할 때는 가로로 찍는 게 아니고요. 세로로 찍게 되면 좀 더 멋있고 웅장하게 나오게 됩니다. 감각적인 사진을 찍을 때는 그런 식으로 많이 찍죠. 자, 이렇게 건물과 내 스마트폰이 수평을 이루고 내 스마트폰이 땅과 수직을 이룬 이런 식으로 찍는 것보다는 스마트폰의 아래쪽을 고정시키고 위쪽 부분을 내 쪽으로 눕히게 되면, 자, 어때요? 좀 더 웅장해 보이죠? 그리고 하늘도 나오면서 건물이 더 강조가 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찍게 되면 훨씬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기본으로 두고요. 위쪽 공간을 많이 보이게 하고 아래쪽은 거의 빈 공간이 없도록 이런 식으로 찍게 되면 하늘까지 보이면서 좀 더 웅장한 모습을 찍을 수 있죠. 건물 찍을 때 이런 식으로 찍으면 굉장히 멋지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좀 더 왜곡시키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을 좀 더 눕히세요.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찍게 되면 좀 더 멋지게 찍을 수 있어요. 다양하게 연출을 해보는 거죠. 자, 이렇게 세로로 찍게 되면 이런 건물을 정면에서 찍을 경우에도 바로 세워서 찍지 않고 내 쪽으로 위쪽을 눕히면서 찍으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서 위쪽이 좁고 아래쪽이 넓게 나오면서 좀 더 높이감이 생기죠. 그리고 사진에 깊이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장점은 하늘이 나오게 되죠. 꼭 카메라를 수평으로 들고 찍을 필요는 없으니까 그런 것들은 잘 생각을 하셔야 되겠어요. 궁으로 나와봤는데요. 이 궁에 사진 찍을 게 정말 많죠. 곳곳에 이 사진을 찍으면 아주 멋지게 나오는 장소들이 많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이 궁에 나오면 꼭 찍어봐야 되는 부분이 단청 부분이죠. 이 단청 부분을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찍는 것보다는 옆으로 이렇게 길게 뻗은 단청을 찍는 게 아주 멋있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단청과 문을 같이 찍어주게 되면 아주 이쁜 사진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단청의 처마가 떨어지는 부분 있죠. 자, 그 부분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보다는 중간 정도의 위치를 하고 나머지는 배경이 찍히는 게 구도도 잡히고 안정적으로 보이게 되겠죠. 그 다음은 이런 계단 같은 것도 찍으면 멋있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정면으로 찍는 것보다는 약간 기울여서 이런 모양으로 찍게 되면 이 계단도 나름 의미 있는 사진이 되겠죠. 그 다음 이런 현판과 문이 같이 나오면 또 멋있게 나오죠. 굉장히 웅장한 모양으로 나오게 됩니다. 처마 끝에 있는 문양도 찍으면 아주 이뻐요. 그래서 이왕이면 같이 찍어주는 게 이쁘게 나오게 되겠죠. 문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나오는 게 좋고요. 이렇게 중앙이 잘리면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마 끝에 있는 문양, 오얏꽃이라고 하죠. 현판, 그 다음 문이 같이 나오면 아주 이쁘게 나올 것 같으네요. 자, 이렇게 해서 찍어주면 이런 모양도 아주 근사하게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궁에 와서 꼭 찍어봐야 될 부분은 문들이 이렇게 일렬로 나열되어 있는 모양이죠. 이런 사진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이 경우에는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고요. 이 문이 중앙에 배치가 돼야 됩니다. 사진의 중앙에 문이 배치가 되면 이것도 멋있게 나오게 되겠죠. 사진 찍기 제일 좋은 곳이 궁입니다. 궁에 가면 적당히 찍어도 사진을 많이 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마추어 사진 작가나 사진 많이 찍으시는 분들이 궁에 많이 가죠. 그 다음에 이런 벽을 길게 늘어서 찍으면 이런 것도 아주 멋있게 나옵니다. 그 대신 너무 벽 쪽으로 붙으면 안 되고요.
약간 떨어져서 저 뒤쪽까지 벽 모양이 전부 나와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하면 이쁘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처마가 이렇게 겹쳐 있는 걸 찍어도 아주 이쁘게 나와요. 자, 이런 것들은 좀 가까이 가셔서 최대한 확대한 다음에 찍어줍니다. 그러면 아주 이쁜 사진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문이 있으면 그 문으로 비친 풍경을 찍어도 아주 잘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를 돌려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문 저쪽 풍경이 같이 나오게 되면 이쁘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붕에 달려있는 이런 잡상들 있죠. 이런 것도 찍으면 아주 이뻐요. 자, 물론 이런 거는 좀 확대를 해서 찍어야 되겠죠. 그 다음 사각형이라든지 원이라든지 이런 모양들로 이루어진 기하학적인 모양을 찍어주면 그것도 아주 이쁘게 나오죠. 자, 이건 세로로 찍어주는 게 좋겠죠. 자, 이때는 되도록 잘리지 않게 전체가 나와주는 게 좋겠죠. 좀 더 뒤로 가서 지붕과 문 모양, 이런 기하학적인 모양이 전부 다 나오게 되면 사진이 아주 이쁘게 나와요. 자, 이렇게 찍을 것들이 곳곳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모양들은 어느 정도만 찍어주면 아주 결과물이 잘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찍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톡 포토로 판매하는 사진들도 이런 사진들 많이 판매하죠. 자, 손을 약간 위로 들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찍어주면 아주 이쁘게 나옵니다. 자, 그 대신 이 경우에는 하늘이 어느 정도 보이는 게 좋겠죠. 자, 여기 있는 부분과 이 하늘 부분이 고루 분포가 돼서 여백이 살아 있어야 이런 전통적인 고궁 모습을 좀 더 분위기 있게 살릴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기와나 단청이 겹쳐 있는 모습이 이쁘게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찍는 것보다는 이쪽으로 약간 더 와서 위치를 바꿔주면 단청이 더 살아나죠. 컬러들이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늘로 들어와서 찍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빛 반사가 아무래도 덜 나기 때문에 좀 더 이쁘게 나오게 됩니다. 자, 찍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찍어주시면 컬러감 때문에 더 이쁘게 나오죠. 자, 그래서 이 단청만 전문적으로 찍으러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자, 여기도 단청이 있죠. 자, 이런 것도 찍어주시면 아주 이쁘게 나옵니다. 물론 이렇게 찍으실 때는 위치를 잘 보셔야죠. 자, 이렇게 찍는 게 나을지 아니면 이쪽으로 오는 게 나을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위치를 잡아 보시면서 제일 이쁘게 나오는 사진으로 찍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넓은 곳을 찍을 텐데요. 자, 이럴 때 카메라를 보면 광각이 지원되는 카메라는 광각으로 찍어주는 게 좋겠죠. 저 같은 경우는 광각이 지원되기 때문에 좀 더 웅장하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를 찍어 주시게 되면 웅장하고 멋진 사진을 찍을 수가 있죠. 물론 광각이 지원 안 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광각이 지원되는 카메라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찍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각으로 찍어줄 때는 중앙에 서서 찍어주는 게 좀 더 효과를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중간에서 찍어주면 아주 멋있어요. 자, 그 대신 이렇게 찍을 때도 하늘이 어느 정도 보일지를 생각을 하셔야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찍으면 어때요? 이건 아니겠죠? 여기 있는 경계 부분이 중앙 정도에 위치하는 게 가장 적당하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라가도 되겠죠. 그럴 때는 땅이 더 많이 보이기 때문에 더 웅장하게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궁에 와서 여러 가지 사진 찍는 방법들을 봤는데요. 요즘 날씨도 좋고 하니까 야외에 나가셔서 궁에 한 번씩 들리시면 이런 식으로 멋지게 한번 찍어 보도록 하세요. 한 군데서만 찍지 마시고요. 별거 아닌 거라도 사진을 찍어서 굉장히 의미를 줄 수가 있죠. 이런 문고리도 이렇게 찍으면 의미 있는 사진이 됩니다. 사진을 찍는 사람이 거기에 의미를 두면 그게 곧 의미 있는 사진이 되는 거니까 너무 주제를 깊이 생각해서 찍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다양한 각도로 찍어 보시고 여러 가지 소품들도 다 찍어 보시면서 본인만의 노하우를 만드시면 되겠죠. 날씨가 좋으니까 여러분도 궁에 한 번씩 방문하셔서 멋지게 찍어 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이렇게 찍은 사진을 제대로 마무리를 해주면 좀 더 좋은 사진을 만들 수가 있겠죠. 보통은 이렇게 찍어서 저장을 해두시거나 그냥 보내시는데 마무리를 조금만 해주시면 훨씬 좋은 퀄리티의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찍은 사진을 하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수평이 맞지 않았죠. 자, 현장에서 사진을 찍을 때 수평 맞추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찍은 후에 간단하게 수평을 맞춰주면 좀 더 깔끔한 사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수평이 맞지 않으니까 수평부터 맞춰보도록 할까요? 자,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하단에 있는 연필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자동이라는 게 보이는데요. 이게 회전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좀 전에 열었을 때는 바탕이 하얀색이라 제대로 보이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되면 구분이 잘 안 가죠? 하지만 연필 버튼을 눌러서 편집 모드로 들어오시게 되면 바탕이 까만색이기 때문에 수평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래쪽 자동 부분에 있는 슬라이드를 터치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평을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잡아주시면 좀 더 완성도 있는 사진을 만들어 줄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저장을 할게요. 그러면 수평이 잡혀서 사진이 훨씬 깔끔해 보이죠. 그 다음은 일반 스마트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다 보면 밝기 조절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은 후에 한 번씩 후보정을 해주시는 게 좋죠. 자, 또 연필 버튼 눌러서 편집 모드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전구 표시가 있어요. 자, 이걸 누르시게 되면 밝기 조절이라든지 대비, 컬러 조절을 해줄 수 있는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제일 간편하게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은 대비가 되겠습니다. 자, 대비로 들어가서 여기 있는 슬라이드를 올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밝은 색은 좀 더 밝게, 어두운 색은 좀 더 어둡게 나오게 되죠. 대비를 줌으로써 컬러도 좀 더 살아나게 됩니다. 물론 과다하게 주면 안 되겠죠. 적당한 선에서 적용을 시켜주시면 원본과 비교를 해보면 많은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상단에서 원본 복원을 해볼게요. 자, 원본 상태와 그 다음 후보정을 했을 때를 비교를 해보면 많은 차이를 느낄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후보정만 해주셔도 사진의 퀄리티를 훨씬 높일 수 있어요. 자, 저장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런 사진의 경우에는 좌우측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런 부분들은 좀 잘라주시면 좀 더 나아지겠죠. 자, 또 아래쪽에 있는 연필 버튼 누르시고요. 자, 이번에는 크롭 툴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단에서 크롭 툴을 누르시면 코너에 꺽쇠가 나오게 되죠. 자, 이 꺽쇠를 터치 드래그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좌우의 공간이 다를 경우에는 넓은 쪽을 잘라서 좌우 공간을 맞춰주시면 좀 더 좋은 사진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사이즈를 좀 더 조절을 해줍니다. 자, 하단 부분이 너무 많이 나왔으면 조금 더 좁혀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좌우 공간을 정확하게 잡아주고요. 위아래의 여백 공간도 적당하게 잡아줍니다. 저장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자, 어때요? 훨씬 더 나아 보이죠? 자, 원본하고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원본 복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와 지금 이 상태를 비교해보면 많은 차이를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단청의 컬러들이 좀 화려하면 더 좋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스마트폰 화면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이뻐 보이지만 막상 갤러리에서 열어보면 좀 밋밋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조금씩 조절만 해주시면 훨씬 나은 사진을 만들 수 있죠. 자, 하단에 편집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똑같이 전구 표시 누릅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채도로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눌러보시면 여기에 채도가 나오죠. 이 채도를 이용을 하시면 여기 있는 컬러들을 좀 더 원색 계열로 올려줄 수가 있죠. 자, 채도를 올려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붉은색이라든지 원색 계열의 색들이 전부 살아나게 됩니다. 자, 채도를 올렸을 때와 채도를 낮췄을 때 비교를 해보시면 많은 차이를 느낄 수가 있죠. 보통 사진을 찍으면 약간 물 빠진 듯한 색깔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이렇게 채도를 조금만 올려주시면 훨씬 더 화려하고 깨끗한 사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외에서 사진을 찍고 간단하게 밝기나 컬러를 보정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요 정도만 염두에 두고 찍으셔도 야외에서 찍을 때 지금까지와는 다른 훨씬 멋진 사진을 찍을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은 날씨가 좋으니까 야외에 나가셔서 여러분만의 멋진 사진을 찍어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폰의 성능 향상으로 영화 같은 멋진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취미로 영상을 찍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촬영할 때 많은 도움이 되는 짐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게 짐벌인데요. 짐벌을 사용하는 첫 번째 이유는 흔들림의 보정이죠. 자, 지금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짐벌을 좌우나 상하로 흔들더라도 이 카메라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촬영 중에 움직이더라도 항상 움직임 없는 상태로 촬영이 되게 되겠죠. 자,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손으로 들고 찍게 되면 아무리 조심해서 움직이더라도 충격 때문에 흔들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짐벌을 사용하는 첫 번째 이유가 흔들림 보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대신 이 짐벌은 상하 부분은 제대로 잡히지가 않아요. 물론 약간은 잡히겠죠. 약간 기울여서 이용을 하시게 되면 약간의 상하도 조절은 되긴 하겠지만 상하 부분은 그다지 큰 조절은 되지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걸을 때는 부드럽게 걸어주는 게 좋겠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거나 또는 회전이 되는 것은 많이 잡아주게 되죠. 스마트폰에도 기본적으로 이 손떨림 보정 장치가 있긴 하지만 한계가 있죠. 그래서 짐벌을 이용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의 이유는 트래킹 기능이죠. 자, 내가 원하는 사물을 고정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움직이더라도 카메라가 계속 그것을 쫓아가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카메라가 항상 그것을 쫓아가죠. 자, 그래서 움직이는 사람이라든지 동물들을 찍을 때는 좀 더 쉽게 찍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짐벌을 이용하게 되면 다양한 영화적인 연출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보는 그런 멋진 장면들을 이런 짐벌을 이용함으로써 좀 더 쉽게 찍을 수가 있고요. 스마트폰으로도 얼마든지 그런 멋진 장면을 구현해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짐벌이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셀카봉으로도 어느 정도는 잡아줄 수는 있어요. 이 셀카봉은 무게가 약간 있는 걸 이용하셔야 되겠죠. 자, 아래쪽이 무겁기 때문에 손을 이렇게 걸쳐서 조심스럽게 움직이면 셀카봉으로도 어느 정도 흔들림은 보정을 해줄 수가 있지만 이 경우도 한계가 있죠. 자, 급하게 이용을 해야 되는데 짐벌이 없을 경우에는 이런 셀카봉을 이용을 하시고요. 퀄리티 있는 영상을 찍으실 때는 짐벌을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죠. 요즘 짐벌 가격도 많이 저렴해졌기 때문에 최신형도 20만 원 초반대고요. 중고로 사셔도 기본적인 제가 앞서 말씀드린 기능들은 전부 제공을 합니다. 트래킹 기능이라든지 좌우 회전, 손떨림 보정 이런 것들은 다 제공이 돼요. 중고 같은 경우에는 뭐 5만 원, 7만 원 정도면 얼마든지 구매할 수 있으니까 영상을 취미로 찍어 보실 분들은 하나 구매를 하셔서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은 짐벌을 이용해서 찍는 다양한 촬영 방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360도 촬영이 되겠습니다. 피사체를 중앙에 놓고 그 주위를 돌면서 찍는 거죠. 그런 방식은 TV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자, 그런 방식으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피사체 주위를 돌면서 찍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전혀 카메라 흔들림 없이 피사체 위주로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은 영화나 TV 드라마에서 아주 많이 보는 방식이 되겠죠. 멋진 영상을 찍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짐벌을 거꾸로 세우는 거죠. 자, 이렇게 반대로 돌리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카메라를 땅과 최대한 가깝게 해서 찍게 되면 영화에서 많이 보던 그런 연출을 간단하게 찍을 수가 있겠죠. 자, 한번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뒤를 쫓아가면서 찍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짐벌 이 아래쪽에는 이렇게 나사가 꼽히는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자, 이거는 모두 공통 규격이죠. 카메라라든지 삼각대 연결을 할 때 이 부분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셀카봉에도 똑같은 게 붙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좀 더 길게 연장을 시킬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하면 항공뷰 같은 영상도 얼마든지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셀카봉을 최대한 늘려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늘에서 찍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위에서 아래로 찍게 되면 아주 멋진 영상을 연출할 수가 있겠죠. 자, 그때는 찍을 피사체를 추적하는 트래킹 기능을 이용을 해서 찍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찍는 사람이 짐벌을 조작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미리 피사체를 쫓는 트래킹 기능을 이용을 해서 찍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돌리 줌인데요. 자, 여기 있는 피사체는 정지해 있고, 자, 뒷 배경이 확대가 되죠. 자, 그런 것도 영화에서 많이들 보셨죠. 그런 촬영 방법을 돌리 줌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돌리 줌으로 찍게 되면 배경은 멀어지는데 피사체는 그대로 있게 되죠. 자, 이런 방식이 돌리 줌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찍게 되면 아주 특이한 영상을 찍게 되겠죠. 자, 그 다음은 특히나 아이들이나 동물들 찍을 때 많이 도움이 되는데요. 야외에서 뛰어다니는 걸 찍을 때 쫓아다니면 카메라도 흔들리고 쫓아다니기가 힘들죠. 자, 이럴 경우에는 똑같은 트래킹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 짐벌에 연결된 카메라가 자동으로 피사체를 추적을 하게 됩니다. 자, 그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피사체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피사체를 선택을 하게 되면, 자, 이제 피사체가 움직이면 카메라가 알아서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짐벌은 그냥 고정돼 있어도 상관없죠. 자, 그러면 이렇게 알아서 따라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찍을 필요가 없고요. 진동도 훨씬 덜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럴 경우에는 이 짐벌 하단에 삼각대 같은 것들을 연결을 해서 고정을 해 놓게 되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트래킹 기능은 정말 편리하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짐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 흔들림 보정이 되겠죠. 자, 이렇게 흔들리더라도 움직임을 최소화를 해주기 때문에 피사체를 따라가면서 찍을 때는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겠죠. 그 기능이 짐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되겠죠. 자, 그것도 한번 찍어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피사체가 움직이더라도 뒤에서 쫓아가면서 찍을 경우에는 아주 쉽게 찍을 수가 있어요. 카메라를 들고 찍으면 진동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장면이 나올 수가 없죠. 자, 이렇게 짐벌 하나만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도 간단한 장비와 적은 비용으로도 영화적인 연출, CF, 드라마 같은 연출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퀄리티 있는 영상을 찍을 수가 있겠죠. 요즘은 영상이 대세죠. 사진 같은 경우에는 추억을 남기더라도 정지가 돼 있기 때문에 그 피사체의 특성이라든지 실제적인 모습을 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영상은 움직임을 찍기 때문에 피사체의 실제적인 모습을 찍을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즘 영상을 취미로 찍으시는 분들 많은데요. 취미로 많이 찍으시는 분들은 짐벌을 하나 정도는 구입하셔서 잘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게 되면 필연적으로 앞쪽과 뒤쪽은 잘라야 되죠. 처음부터 완벽하게 세팅되고 갖춰진 상태에서 찍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촬영 버튼을 누르고 위치를 잡는 부분까지는 잘라 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촬영이 다 끝난 다음에 카메라를 내린다든지 하는 그런 뒷부분도 필연적으로 잘라줘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내가 원하지 않는 부분이 찍혔을 경우 이런 부분도 잘라주셔야 되겠죠. 자, 영상을 찍으실 때 후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자, 일단 갤러리로 들어가서요. 찍은 영상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연필 버튼 눌러서 편집 모드로 들어가세요. 자, 여기서 내가 잘라야 될 부분을 일단 찾아야 되겠죠. 자, 여기 있는 하얀색 선을 이동을 시켜서 어디서부터 자를지를 결정합니다. 자, 앞쪽 부분은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꼬마한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촬영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앞쪽에 있는 시작 부분 터치해서 드래그해서 자, 여기까지 가져옵니다. 자, 그 다음 플레이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꼬마를 계속 쫓아가게 되죠. 자, 이렇게 쫓아가서 여기까지 촬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뒤쪽 부분을 끌어다가 해당 부분까지 가져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내가 원하는 영상을 정확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하지 않는 사운드가 들어갔을 경우죠. 자, 그런 사운드도 없애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럴 때는 여기 있는 스피커 모양을 누르시면 여기에 동영상 음량이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음량을 줄여주세요. 그러면 동영상 음량은 0이 되겠죠. 자, 만약 원래 영상에 있던 사운드를 그대로 포함을 시킬 거면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요. 볼륨을 좀 조절하실 거면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여기에 배경음악을 추가할 수 있죠. 배경음악 추가 누릅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원하는 배경음악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주제별로 여러 가지가 나오죠. 코믹, 즐거운, 편안한, 여유로운, 활기찬, 즐거운 눌러보면 즐거운 음악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걸로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측에 있는 다운로드 버튼 눌러서 다운로드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체크해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원하는 음악이 내 스마트폰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상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내가 원하는 음악을 따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뒤로 돌아갑니다. 자, 그 다음 다시 뒤로 누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4Key Fun이라고 새로 생겼네요. 그렇죠? 여기서 볼륨 조절을 해서 사운드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플레이 해볼게요. 자, 이렇게 여러분도 얼마든지 이런 감각적인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저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운드가 추가된 편집한 영상이 저장이 되겠죠. 자, 이제 이 영상을 SNS나 또는 메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대편에게 전송하시면 상대편은 그 영상을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도전해 보도록 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직도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을 그대로 지인에게 보내시나요? 이제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여러분의 사진을 입체적으로 움직이게 만들어서 영상으로 보내보세요. 지금부터 평면적인 사진을 간단하게 입체적인 영상으로 만드는 레이아픽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onvert.layapix.com 들어오시게 되면 기본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사이트는 일반적인 2D 사진을 3D 같이 입체감이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사용법도 간단하니까 본 영상 시청하시면 여러분도 30초 안에 만들 수 있어요. 메뉴가 굉장히 간단하죠. 업로드 있고요. 에디트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한 메뉴입니다. 이 레이아픽스는 회원 가입은 하셔야 돼요. 레이아픽스에 처음 들어오시게 되면 사인인 하라고 나오죠. 회원 가입은 하셔야 됩니다. Sign in with 레이아 눌러주시면 이메일 패스워드 넣으라고 나오는데요. 아래쪽에 보면 구글 계정으로 사인인 하는 게 있죠. 구글 계정은 다 가지고 계시죠. 이 구글 계정을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입력하는 거 없이 구글 계정만으로 간단하게 로그인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업로드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진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원하는 사진을 하나 선택을 해 볼게요. 자, 그 다음 열기 합니다. 그러면 업로드가 되게 되고요. 그 사진이 애니메이션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때요? 사진이 실제 입체감이 있게 움직이게 되죠. 자, 간단한 사진이라도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주시면 받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느낌을 받게 되겠죠. 자, 지금 원래 좀 멈춰있던 사진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죠. 자, 원래는 이렇게 멈춰있는 사진이죠. 이게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자, 좌측에 에디트 버튼이 활성화가 돼 있죠. 그 다음 그 바로 옆에 에디트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애니메이션 랭스라고 있는데요. 지금 5초짜리 영상이에요. 자, 요걸 1초로 주면 좀 더 빨라지죠. 자, 6초로 주면 좀 더 천천히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에서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길이가 6초짜리가 되는 거고요. 이것은 1초짜리가 되니까 계속 반복해서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애니메이션 스타일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호리젠탈, 와이드 앵글, 서클, 톨 서클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 모양 보시면 이런 모양으로 여기 있는 꽃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호리젠탈 주시면 좌우로만 움직이는 거죠. 자, 조금 더 속도를 빠르게 해볼게요. 자, 좌우로 움직이죠. 그 다음에 와이드 서클은 타원식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서클은 원으로 움직이는 거고요. 톨 서클은 위아래 타원, 그 다음 버티컬은 위아래로만 움직이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퍼스펙티브는 앞쪽으로 와서 뒤쪽으로 작아지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죠. 자, 그 다음 아래 보면 amount of motion이라고 나오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less와 regular, 그 다음에 more가 있죠. 자, 이것은 움직임의 정도입니다.
어느 정도 많이 움직이게 할 건지 여기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엣지 딜레이션인데요. 움직이는 이 물체의 경계면이 배경과 어느 정도 딱 떨어질지를 지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경계 부분이 약간 티가 나죠. 자, 여기서 조절을 해주시게 되면 그 부분이 점점 좁아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경계 부분이 지저분할 경우에 여기 있는 엣지 부분을 이용을 해서 경계 부분을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처음에 제가 이 꽃을 움직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 레이아픽스의 AI는 알아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움직일 부분을 알아서 지정을 해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인공지능이 하는 역할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은 밑에 뎁스 맵이라고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지금 이 부분이 움직임이 없어요. 그렇죠? 지금 이 꽃하고 일부분인데 여기는 빠졌네요. 이런 것들을 따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뎁스 맵 들어가신 다음 보시면 하얀색이 있죠? 이 하얀색이 움직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까만색 부분은 움직이지 않는 부분이에요. 자, 이 좌측에서 여기 있는 뎁스 부분이 far라고 되어 있으면 먼 곳, 그 다음에 near라고 되어 있으면 가까운 곳이죠. 자, 지금 여기 있는 이 부분을 near 부분으로 바꿔줄 거예요. 자, 지금 여기는 하얀색인데 여기는 하얀색이 아니네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지금 움직이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칠해 주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사이즈가 있어요. 사이즈를 조절을 해서 칠을 해주게 됩니다. 자, 지금 near라고 놨고 사이즈라고 놨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칠을 해볼게요. 그럼 어때요? 색이 하얘지죠? 이 부분이 이제 움직이게 될 겁니다. 이렇게 칠을 해줄게요. 됐죠? 자, 그 다음 이 부분도 움직이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far로 바꿉니다. 자, 이거는 완전히 먼 부분은 멀게 잡히지만 이거는 완전히 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가깝게 잡고요. 이 부분을 칠할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두워지죠? 칠하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필요 없는 부분은 제외를 시키면 됩니다. 여기서 플레이를 해볼게요. 자, 아래쪽에 보면 프리뷰라고 있어요. 프리뷰를 눌러보시면 움직임이 나오게 되죠. 자, 지금 여기도 지금 움직이네요. 그쵸? 자, 하지만 이 끝부분 선택이 좀 잘못됐어요. 그죠? 그래서 조금 이상하게 나오죠? 여기 다시 칠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여기도 보면 지금 멈춰 있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뒤로 돌아가 볼게요. 자, 다시 업로드 하겠습니다. 자, 이런 꽃 말고 사람도 될까요? 자, 우리 IB96 운영자님인데요. 운영자님 사진을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자, 어때요? 인물 사진도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죠. 자, 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한 방향이 더 낫겠죠? 애니메이션 스타일 주시고요. 호리젠탈로만 줄게요. 그리고 랭스 부분을 좀 길게 잡을게요. 그러면 천천히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이 인물 사진은 이런 효과가 좀 더 자연스러워지겠죠. 자, 그 다음에 너무 움직임이 티가 난다 할 때는 여기 있는 Amount of Motion에 와서 레귤러로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레스로 바꿔주시면 조금씩 움직이면서 자연스러운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 한번 업로드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이런 웅장한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절벽 사이로 물이 흐르는 이런 풍경인데요. 이런 사진을 이런 식으로 연출해주면 정말 멋있게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6초로 돼 있고요. 레귤러인데 모션 어마운트 값을 more로 바꿀게요. 그러면 자, 이렇게 움직이는 형태로 나오죠. 실제 이런 절벽을 움직이면서 찍은 것 같은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레이아픽스에서 조금 더 효과를 보시기 위해서는 이런 세로 사진보다는 가로 사진이 좀 더 확실한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은 나비 사진을 찍은 것을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었는데요.
지금 옆에 보시면 끝부분이 이렇게 날아가는 표시가 나오죠. 자, 이런 잔상들을 없애주는 게 지금 좌측에 있는 엣지 딜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엣지 딜레이션 부분을 조정을 해서 최대한 없어지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이게 너무 높아버리면 이 엣지 부분이 어색해지니까 적당하게 잡아주시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러면 앉아있는 나비를 마치 좌우로 움직이면서 찍은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퍼스펙티브로 주시게 되면 좀 더 입체감을 주면서 나비가 좌우로 움직이면서 앞뒤로도 움직이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사진을 영상으로 완성을 하셨으면 이제 저장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 쉐어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GIF, MP4 원하는 걸로 저장을 하시면 돼요. 자, 저는 MP4로 저장을 해볼까요? 자, 그 다음에 세이브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내 컴퓨터에 다운로드가 되겠죠. 자, 이제 이 사진을 공유하시면 되겠죠. 메일로 보내셔도 되고요. PC용 카톡으로 보내셔도 되겠죠. 자, 다운로드 받았는데요. 플레이 해볼게요. 자, 이렇게 영상으로 플레이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멈춰있는 사진을 움직이는 입체 영상으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요즘 사진들 많이 공유하시는데요. 그냥 재미없는 사진 보내지 마시고 이렇게 멋지게 연출을 해서 보내시면 받는 상대방도 기억에 남는 메시지가 될 겁니다.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